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만 년 전에 시작된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그 길고도 기적 같은 여정의 가장 짜릿한 순간들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이 수많은 우연과 필연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나와 우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장대한 시간 여행을 한번 시작해보죠. 모든 이야기의 첫 페이지는요, 정말 극적인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의 먼 조상이 네 발이 아닌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일어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차이가 보이죠? 왼쪽에 있는 아르디피테쿠스는 나무도 타고 땅에서 걷기도 했는데 사실 걷는 건 좀 어설펐어요. 발가락을 보면 아직 나뭇가지를 꽉 잡기 좋은 형태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유명한 루시 있잖아요. 그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발바닥에 아치가 생기고 엄지발가락이 가지런해지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땅 위를 걸을 수 있게 진화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류를 위대한 미래로 이끈 작지만 정말 결정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사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도구도 쓰고 먹을 것도 나를 수 있게 됐죠. 또 키가 커지니까 멀리 볼 수 있어서 위험을 미리 피하기도 좋았고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S자 모양의 척추를 갖게 되면서 네, 맞습니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얻었고요. 골반이 좁아지면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힘든 출산을 겪게 됐습니다. 진화라는 게 이렇게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두 발로 서서 자유로워진 이 손은 인류의 다음 단계를 이끌었습니다. 바로 도구를 만들고 불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뇌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인류의 진화는요, 정말 놀라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빨라졌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란 뜻의 호모 하빌리스가 처음으로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더 쉽게 얻게 되면서 식단의 질이 확 좋아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양질의 영양분이 뇌가 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커진 뇌는 다시 더 정교하고 복잡한 도구를 만들게 했죠. 이 고리가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인류는 다른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기술이 우리 몸을 바꾸고 바뀐 우리 몸이 다시 기술을 발전시킨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용량은 약 400cc, 그러니까 침팬지랑 비슷했어요. 그런데 도구를 쓴 호모 하빌리스는 650cc, 그리고 곧선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에렉투스에 와서는 무려 950cc까지 커집니다. 진화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뇌 크기가 2배 이상 커진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도약 아닌가요?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는 또 하나의 엄청난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로 불의 통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직접 불을 피우진 못하고 번개나 산불로 생긴 불씨를 가져와서 관리하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인류의 삶은 이전과는 아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이건 가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 흡수율이 확 올라갔고요. 추운 밤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죠. 또 맹수들이 불을 무서워하니까 밤에도 훨씬 안전해졌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두운 밤에 모닥불 주위에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류 최초의 사회와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지구에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살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이들은 주로 유럽이랑 중동 지역에 살면서 수만 년 동안이나 우리 조상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원시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들도 매우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고 나름의 문화를 가진 아주 지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평균 뇌 용량이 1450cc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1350cc보다 오히려 더 컸습니다. 아니, 그럼 그들이 더 똑똑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그 구조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추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썼을 거고요.
반면에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적인 관계나 언어, 추상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발달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는 데니소바인이라는 아주 미스테리한 인류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몇 개 안 되는 뼈조각이랑 치아로만 발견돼서 아직 우리가 아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인류의 진화가 하나의 줄기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복잡한 나무 같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침내 등장한 현생인류,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위대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증거는 단 한 곳을 가리킵니다.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 바로 이곳에서 둥근 두개골과 높은 이마를 가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약 7만 년 전쯤 우리 조상들은 아프리카를 떠나서 정말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아시아로, 또 혹독한 추위를 뚫고 유럽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바다를 건너서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까지. 결국 지구상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확장력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인류를 그냥 밀어내기만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네안데르탈린과 데니소바인을 만났고 심지어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바깥에 사는 현대인의 유전자에는 평균적으로 1에서 4% 정도의 네안데르탈린 DNA가 섞여 있고요. 일부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줄 알았던 그들이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400만 년에 걸친 과거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한 숲에서 두 발로 일어서는 그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도구와 불을 다스리고 마침내 이 지구 전체의 주인이 되기까지 400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여정은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렇다면 이 기나긴 진화의 여정, 그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우리가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종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적응을 시작하게 될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은 인류의 다음 진화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상상과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가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